한국 선수들이 해도 해도 너무 잘하다 보니 국제스포츠연맹이 규정까지 바꿔버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변경해 오고 있으나 싹쓸이 행진은 여전한데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터리입니다. 그랜드슬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드게임에서 유래한 용어로 브릿지라는 카드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13가지 판을 모두 이겼을 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스포츠 분야로 적용시켰을 때는 한 명의 선수가 여러 대회에서 동시에 우승하는 쉬운 말로 싹쓸이 했을 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계대회를 휩쓰는 몇몇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는 한국 선수들이 싹쓸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하계올림픽을 시작하면 빼놓지 않고 금메달을 따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양궁인데요. 양궁에서는 오히려 금메달을 따오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이 양궁이라는 종목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성현 선수입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당시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은 한국 선수끼리 맞붙었습니다. 바로 박성현 선수와 윤옥희 선수였는데요. 이 대결은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이 경기에서 박성현 선수가 승리하면 한국 선수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박성현 선수가 95대 91로 승리하면서 그랜드슬램 주인공이 됐습니다. 2001년 세계선수권, 2004년 올림픽, 2005년 아시아선수권 개인전까지 싹쓸이했던 박성현 선수는 아시안게임까지 달성하면서 그랜드슬램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슬램으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한 명밖에 등장하지 않은 것일 뿐 올림픽을 예로 든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얼마 전 여자 양궁대표팀은 도쿄올림픽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안산 선수가 단체전 및 개인전에서 우승하면서 3관왕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죠. 그녀뿐 아니라 한국 양궁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에 걸린 5개 금메달 중 4개를 쓸어 담으면서 또 하나의 신화를 써냈습니다. 전 종목 석권은 아쉽게 실패했으나 여자 단체전 9연패, 남자 단체전 2연패를 거두며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1984년 LA 올림픽에서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총 10번의 올림픽에서 한국팀은 금메달 27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 등 총 메달 43개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다 보니 해외 언론에서는 여름올림픽은 미국이 수영, 케냐가 장거리 육상, 한국이 양궁에서 우승하는 대회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나 실력이 너무 뛰어나면 견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질투가 생겨나면서 한국의 독주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1980년 이래 세계 양궁연맹이 시도한 경기 룰 변경은 곧 한국 양궁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최초의 양궁은 사격과 비슷한 기록 경기였습니다. 1972년 올림픽에서 부활한 이래 1988년까지는 사격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죠. 여자는 30m, 50m, 60m, 70m, 남자는 30m, 50m, 70m, 90m의 거리별로 36발씩 두 번의 기록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수가 적고 꾸준히 뛰어난 관역을 맞출 수 있는 한국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가장 뛰어난 궁사를 가리기에도 제격이었죠.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국제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의 독주가 시작되자 세계양궁연맹은 흥미 유발을 이유로 경기 룰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그랜드 피타 라운드가 적용됐습니다. 4개 거리별 36발씩 총 144발의 예선전을 치른 뒤 이어 각 거리별 9발씩 총 36발로 4라운드를 치러 8명을 추리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메달을 겨루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 여자 양궁이 개인전과 단체전을, 남자 양궁이 단체전을 가져오면서 금메달 3개를 싹쓸이하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또 룰을 바꿔버립니다. 아예 1대1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했죠. 예선전을 통해 64명을 추린 뒤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는데요. 예전보다 이변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한국 선수들의 독주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너먼트로도 한국의 독주를 막지 못하자 이번에는 활의 숫자를 줄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부터 2004년 아테네까지는 16강전까지는 18발을, 8강부터 결승까지는 12발을 쏘는 방식이었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64강부터 12발을 쏘기로 했습니다. 단체전도 27발에서 24발로 줄였죠. 이 역시 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한국을 견제하는 차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계 양궁연맹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는 개인전에서 세트제 방식을 도입시켰죠. 세트제는 전체 점수와는 관계없이 6발씩 한 세트로 더 많은 세트를 따내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점수와 관계없이 6발씩 한 세트로 더 많은 세트를 따내는 쪽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16강까지는 3세트, 8강부터 결승까지는 5세트로 치러지며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을 얻는 방식입니다. 경기에 박진감을 더한다는 변경이었지만 누구나 알고 있죠. 한국 선수들을 경계하기 위한 변경이라는 사실을요. 이 변경은 한국 선수들의 독주를 막기는 했습니다. 올림픽에 앞서 열린 세계대회 등에서 세트제에 덜미를 잡혀 패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노골적인 견제 속에서도 한국은 런던 올림픽에서 오진혁과 기보배 선수가 세트제로 열린 남녀 개인전을 휩쓸며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남자 개인전은 올림픽적 금메달이라는 기쁨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전뿐 아니라 단체전도 세트제로 치러졌죠. 한 명이 세트당 4발씩을 쏴 역시 세트 득점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치사한 견제에도 한국 대표팀은 리우 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이라는 역사를 써버렸죠. 매번 올림픽마다 경기 룰을 바꾸는 것은 그 어떤 종목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경의 목적이 한국 선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세계 양궁연맹은 왜 한국팀만 그렇게 견제하느냐는 핀잔과 비난을 들어도 박진감을 이유로 계속해서 변경해왔죠. 그럼에도 한국 선수들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경되어 온 룰에 적응하며 내성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룰을 접목시켜도 결국 금메달은 한국 선수가 차지하니까요. 그런데 연맹 차원에서 한국 선수를 견제하기 위한 규정 변경은 양궁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겨냥 중인 여자 골프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 대회는 대부분 미국에서 열립니다. 남자 선수들은 PGA에, 여자 선수들은 LPGA에 소속되어 투어 경기를 치르죠. 전 세계 넘버원 미국에서 주관하는 대회다 보니 그 위상과 상금 규모가 어마어마해 전 세계 수많은 골퍼들이 참가하고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세리 선수 이후로 한국의 수많은 여자 골퍼들이 LPGA로 진출해 말 그대로 독주하다시피 선전하고 있는데요. LPGA는 1년에 약 30개 정도의 투어 대회를 엽니다. 그중 US 오픈, 위민스 PGA 챔피언십, ANA 인스퍼레이션, 브리티시 오픈, 그리고 에비앙 챔피언십 등 가장 권위 있고 상금 액수가 높은 5개의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요. 이 중 4개 대회 이상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합니다. 일각에서는 5개 대회를 전부 우승해야 그랜드슬램이라고 정의하지만 LPGA는 이 중 4개 대회만 우승해도 그랜드슬램으로 인정한다고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선수 중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인비 선수인데요. 박인비 선수는 1998년에 박세리 선수를 보며 꿈을 키운 박세리 키즈의 대표 선수로 현재까지 LPGA에서 21번의 우승을 차지한 전설 같은 선수입니다. 누적 상금도 192억 원에 이르는 역대 4위의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박인비 선수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전 세계에서 7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프로 골퍼가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란 기록은 전부 휩쓸어 버렸죠. 2007년 19살의 나이로 LPGA 투어에 첫 발을 내디딘 그녀는 투어 2년 만인 2008년 US 오픈에서 대회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에비앙 마스터스 우승을 시작으로 거침없이 질주했죠. 2013년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US 오픈 등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는 등 골프 여제로 불리더니 2015년에는 브리티시 오픈까지 우승하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더 대단한 것은 남녀 골프 역사상 최초로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랜드슬램에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2016년 리오 올림픽에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한 그녀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골프 종목은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다가 사라진 후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부활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2번째 여자 골프 경기에서 박인비 선수는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해버렸죠. 이후 박인비 선수는 1950년 LPGA 출범 이후 66년 역사에서 단 24명에게만 주었던 명예의 전당에 당당하게 25번째, 한국 선수로는 박세리에 이어 2번째로 입회하게 됐는데요. 이 역시 박세리가 가지고 있던 29세 8개월 10일이라는 역대 최연소 기록을 박인비 선수는 27세 10개월 28일 만에 가입하면서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인비 선수를 필두로 한국 선수들의 LPGA 러쉬는 무섭게 이뤄졌습니다. 특히 박세리
박세리가 우승한 메이저 대회 US 오픈은 US 코리아 오픈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선수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1998년 박세리의 우승 이후 23년 동안 한국 선수들이 11차례나 우승했죠. 2년에 한 번꼴로 트로피를 가져온 셈인데요. 이를 박인비가 우승한 2008년부터 계산하면 13년간 9번이나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그런데 비단 US 오픈에서만 한국 선수들이 돋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30차례 이르는 투어를 진행하는 LPGA는 1988년 구오키 선수의 LPGA 첫 승을 시작으로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최나연 선수가 한국 선수 통산 100승을 달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현재 한국 선수들은 통산 197승을 달성해 3승만 더하면 통산 200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올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여 무려 10년 만에 100승을 채우게 되죠. 현재 LPGA 탑10에는 한국 선수 4명이 포함되어 말 그대로 LPGA 무대를 씹어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이토록 무섭게 LPGA를 장악해 나가면서 LPGA 사무국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지난 2008년 사무국은 한국인 선수들을 단체로 불러서는 2009년부터 모든 선수들은 의무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회화가 되지 않으면, 즉 구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년간 투어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못 박았죠. 한국 선수들의 투어 참가를 막으려는 검은 의도가 짙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LPGA 사무국은 전 세계 언론과 선수들로부터 탈탈 털리게 됩니다. 애니카 소렌스탐이나 로레나 오초아 등의 선수들뿐 아니라 아시아 출신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사무국은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죠. 결국 이 영어 사용 의무화 규정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의 한국 선수 견제는 또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1년 LPGA 투어가 시작됐지만 전년도와는 달리 한국인 선수 우승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첫 한국 선수 우승은 US 오픈에서 유소연 선수가 달성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선수들 우승 소식이 가뭄에 콩나듯 한다며 비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코스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 이전 10년간 한국 선수들은 평균 세계대회에서 우승했지만 이해에는 11개 대회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보통 한국 선수들의 우승 공식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샷으로 최대한 멀리 보낸 후 7, 8번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해왔습니다. 물론 모든 골퍼들의 소원처럼 볼을 가장 멀리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국 선수들의 신체가 외국인 선수에 비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아닌 정교함으로 승부를 겨뤘는데요. 그러나 한국 선수들이 거의 동무대처럼 LPGA를 장악하다 보니 사무국이 아예 코스 길이를 늘려버렸습니다. 2008년 평균 LPGA 코스는 6,400야드였지만 2009년에는 6,600야드로 늘었습니다. 200야드는 대략 180m 정도의 길이이므로 단 1m만 늘어도 지형과 다퉈야 하는 골프의 특성상 공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퍼팅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당시 한국 선수들 중 드라이브 비거리 탑10에 포함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유일하게 박세리 선수가 263야드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치사한 방법으로 한국 선수들의 우승을 막아도 웨이트 등 근력과 파워를 키운 선수들이 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코스 늘리기의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투의 화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의 인간을 보면 질투하고 그를 뛰어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죠. 그런데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인간에게는 아예 질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우러르며 존경하고 우상처럼 생각할 뿐이죠. 가령 축구 좀 한다는 중학생이 호날두나 메시를 질투하지 않으며 야구 좀 한다는 아이가 류현진을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양궁이나 골프연맹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질투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능력이 특출나게 넘사벽인지라 아무리 규정을 바꿔도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